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상미술 감상하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칸딘스키의 무제, 두스흐브르, 피카소의 소 등의 추상작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칸딘스키의 다른 작품들과 그 밖의 유명한 추상미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칸딘스키의 다른 작품들에 대하여 감상해 보겠습니다. 칸딘스키의 추상은 뜨거운 추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감정, 충동, 열정 등 작가의 감정을 자유로운 형태와 기법으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있는 부성 7이라는 작품은 색채와 형태를 무질서하게 분배하여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볼 즉흥 7이라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채와 형태가 무질서하게 어우러져 따뜻하면서도 자유로운 감정이 느껴지나요? 그래서 칸딘스키의 추상은 인간의 따뜻하면서도 감성적인 영역을 표현했다고 해서 따뜻한 추상이라고 불린답니다. 다음은 칸딘스키와 함께 빠질 수 없이 언급되는 몬드리안의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몬드리안의 대표적인 작품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입니다. 몬드리안의 아버지는 군인이었는데 집안에서 엄격한 규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규칙 아래 성장한 몬드리안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성장했고, 이런 성격은 훗날 몬드리안의 그림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몬드리안은 21살에 미술 아카데미를 다니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도시 밖으로 나가 풍경화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엔 사진기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림보다는 사실적인 사진에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똑같이 그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아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쯤 몬드리안은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의 그림을 보고 큰 영감을 얻습니다. 다음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조르주 브라크의 바이올린이 있는 정물입니다. 그들은 게시물을 세모나 네모 등으로 단순화시켜서 그렸습니다. 몬드리안은 그 화가들이 모여있는 세계예술의 중심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면서 추상작품을 그려내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 추상화를 그리기 위해 그림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해보았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직선, 직각, 삼원색과 무채색만을 써서 그림을 그린다는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이라는 작품이 바로 이때 그려지게 됩니다.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몬드리안은 그 원칙을 바탕으로 한 표현 양식을 신조형주의라고 이름 짓고 책도 출간합니다. 언뜻 몬드리안의 그림들은 단순해 보여서 그리는데 시간이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균형을 고려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몬드리안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뉴욕으로 건너가고 그곳에서 도시의 열정을 표현한 브로드웨이 부기욱이라는 작품을 그립니다. 몬드리안의 이런 작품들은 미술, 건축, 패션 등 현대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옷에서 몬드리안의 작품과 같은 패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콘스탄틴 브란쿠시의 조각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콘스탄틴 브란쿠시고요. 브란쿠시는 추상조각의 선구자로 세세한 묘사를 없애고 주제의 본질만 보여주는 작품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공간 속의 새는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조각은 언뜻 전혀 새처럼 보이지 않지만 유연하고 날렵한 모양과 매끄러운 겉면에서 막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새의 움직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로베트 들로네의 창문이 동시에 열리다입니다.
로베트 들로네는 프랑스의 화가로 색채가 주는 효과를 연구하였습니다. 이 작품도 색채가 주는 효과를 연구한 작품으로 청색, 노란색을 나란히 칠하면 노란색이 초록색에 가깝게 보이고 초록색과 노란색을 나란히 칠하면 노란색이 연두색에 가깝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잭슨 폴록의 가을의 리듬 넘버 30입니다. 잭슨 폴록은 추상표현주의를 이끈 미국의 화가입니다. 폴록은 감정과 잠재의식을 액션 페인팅을 이용해 표현하였습니다. 액션 페인팅은 캔버스를 평평한 벽이나 마룻바닥 위에 펼쳐놓고 물통에 푼 물감을 쏟거나 흩뿌려 그림을 그리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은 색과 모양이 화면 전체에 나타났으며 폴록은 이 그림이 통제하지 않은 자신의 감정과 잠재의식을 보여준다고 여겼습니다. 다음 작품은 로스코의 오렌지와 노랑입니다. 마크 로스코는 사상이 복잡할수록 표현은 단순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림은 단순하게, 크기는 거대하게 그려 관객에게 놀라움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오렌지와 노랑이라는 작품은 수직과 수평의 틀 속에서 색을 사용해 따뜻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쿠닝의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여인을 힘있고 거칠게 묘사했습니다. 조잡해 보이지만 힘이 넘쳐 흐르며 색채가 잘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대표적인 추상작품을 감상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무엇인가요? 영상에 나온 작품들 중 한 가지를 골라도 좋고 새로운 추상작품 한 가지를 골라도 좋습니다. 추상작품 한 가지를 골라 간단한 감상 소감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감상에 정답은 없으니 느낀 점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